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 위치로 보면 중국의 서북 쪽이 있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고요. 고대 우리가 왜 서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서역이 바로 이제 신장입니다. 고대 실크로드가 세 갈래 길이 있는데요. 남쪽 길, 북쪽 길, 중간길 이게 모두 신장을 지나가고요. 그래서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대문이고 창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신장에 갔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신장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우르무치라고 있습니다. 아, 우르무치 네. 이름 네. 정말 많이 그렇죠. 들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사실 구도인데 구도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르무치에서 고속도로를 탔어요. 예. 그런데 일단 도로 표지판을 딱 보니까 베이징까지 3,400km. 와, 3,400km요. 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이 든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1km인데 예. 그러면 이것이 8배 이상 긴 거리 아닙니까? 와, 그러면 그거를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려면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날 며칠 걸리죠. 그래서 예. 역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르무치에서 베이징까지 아니면 또 베이징에서 우르무치까지 차를 몰고 가면 얼마나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베이징에서 우르무치까지 열차로 오면은요. 현재는 지금 41시간이 걸립니다. 와, 열차로도요. 열차가 어쨌건 거기까지 끊임없이 깔려 있기는 깔려 있나요? 있습니다. 예, 우르무치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철도가 2017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 이것이 이제 16시간으로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참 먼 길은 먼 길이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신장이 이제 왼쪽 끝, 맨 끝에 보면은 위구르 말로 이 뭐죠? 카슈가르. 아, 늘 위구르족 시위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예. 중국말로 카스라고 예.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르무치에서 여기를 가려면 하루를 또 더 가야 됩니다. 여기는 또 우르무치에서 1,500km. 야, 그러니까 우르무치에서 카스까지는 베이징에서 우르무치까지가 이틀 걸리고요. 3,400km고 우르무치에서 카슈가르 카스까지 또 1,500km. 어우, 엄청나게 먼 곳은 먼 엄청나죠. 곳이네요. 예. 그래서 카슈가르 여기는 또 실크로드 남쪽 길이 지나는 곳인데요. 예. 여기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타버리면은 역시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고요. 아하. 아니면 카슈가르에서 이제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아프간, 인도하고 다 국경을 맞대고 있죠. 여기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장에 가려면은 뭐 열차 타고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 분들은 열차 타고 가면 좋지만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죠. 거의 뭐 열차 타고 가면 뭐 대륙 횡단 철도. 대륙 횡단이죠. 예. 사실은 중국 대륙을 횡단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그 신장에 가면은 뭐 시간대가 중국 베이징하고 똑같아서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중국은 모든 지역이 수도인 예. 베이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시간을 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는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지만 그런데 말고는 이제 역시 다른 곳에서는 베이징 시간보다 그러니까 2시간을 갖다 늦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신장 타임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면 학교나 관공서는 네. 베이징하고 몇 시간 차이인가요? 그리고 지금 똑같죠, 사실은.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그 신장에서는 베이징이랑 똑같은 시간대를 쓰니까 그 베이징에서 학교가 문 여는 9시다 그러면 신장에서는 사실은 꼭두 새벽이고. 네, 꼭두 새벽에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베이징 시간으로 그러니까 저녁 9시가 돼야 사실은 실제로는 그것이 저녁 7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밥을 먹는다는 거고요.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CCTV 저녁 7시 저녁 종합 뉴스 신원 램보 같은 경우도 역시 베이징 시간과 맞춰야 하니까요. 예. 사실은 신장 시간을 보면 이 오후 5시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다 통일한다고 해도 워낙 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게 사실은 뭐 시계로 보면 저녁 시간인데 이 어둑어둑해야 저녁이 이제 환한데 지금은 또 저녁 시간으로 해봐야 그다지 실감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여행하다 보니까 스페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예, 원래는 상당히 서쪽인데
그 중부 유럽 시간대에 맞춰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도 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저녁 식사하고. 아, 그래서 예. 이제 스페인에서 뭐 아주 밤늦게까지 한다는 게 예, 시간대가 그렇게 되어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 7시 시계로는 아침 7시인데 완전 깜깜한 새벽이고 그래서 참 놀랐었는데 근데 이 신장은 그러면 지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국의 다른 특히 동부 지역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좀 유명한 것들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신장은 그 항상 중국은 가보면 어디든지 뭐 어느 지방이든 가면 우리 지방이 중국에서 제일이다 뭐 이런 걸 갖다 항상 내세워요. 각자 누구나 다 어떤- 뭐 한 가지에서는 제일이겠죠. 어떤 현 이런 데 가도 예. 우리가 중국에서는 제일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신장은 뭐가 제일인가요? 신장은 하여튼 중국에서 제일이라는 것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예. 이게 16가지나 이 중국에서 아, 그래요? 제일이다 이런 건데요. 일단 대표적인 걸 보면은 중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다. 아하,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다는 거고요. 아, 신장위구르 자치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경선이 5,600km입니다. 아, 그 자치구의 경계선 자체가 우와 어마어마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중국의 모든 국경선의 4분의 1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 8개 나라 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러시아, 몽고, 또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간, 그다음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8개 나라. 이야, 그러면은 거의 중국의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 말고는 그 거의 접경하고 있는 서부 지역 다른 나라와의 국경이 다 신장과 맞대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중국에서 역시 뭡니까 바다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예, 그죠? 그것도 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죠. 네. 태평양하고는 이제 2,000km 아니면 4,000km 떨어져 있고 우와. 대서양하고는 무려 6,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는 이렇게 가장 큰 분지가 이른바 탈인 분지라고 있는데요. 예. 이건 한반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분지 하나가요. 예. 이게 왜냐니까 동서로 1,500km, 남북으로 800km예요. 와, 그럼 진짜 이 탈인 분지가 참 크기는 하네요. 그죠. 중국에서 가장 큰 사막, 이 타클라마칸 사막, 이것도 신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가장 큰 내륙 담수호, 뭐 그 다음에 가장 큰 얼음 연못, 그리고 좀 가장 긴 내륙강 이런 것이 다 중국에서 이제 제일이다 이런 거고요. 그 내륙강이라는 건 뭔가요? 그럼 내륙을 흐르다가 어딘가에서 말라붙거나 그렇죠. 호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히 바다로 나가지 않고 이제 그 자체로 예. 이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가볼 만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1,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가 넘죠. 그래서 관광 자원은 아주 풍부하고 뭐 이런 것도 역시 중국에서 뜹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제 가볼지 모르겠지만 경치가 좋은 곳들도 많을 텐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그 지형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지도를 안 보여드리고 그냥 말로만 하기가 좀 못하긴 한데 하여튼 상상을 그냥 해보십시오. 신장 크게 보면은 역시 북쪽에 알타이 산맥이 있고요. 예. 남쪽에는 곤룬 산맥이 있습니다. 쿤룬 산맥이 있어요. 예. 중간에 천산 산맥이 갑니다. 참 그 역사책에서 보던天山북로,天山남로 하던 천산남로 예,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북쪽에는 이 뭐죠 중가르 분지라는 게 있고 남쪽에는 역시 탈인 분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탈인 분지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높은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리고 신장 그 전체 면적의 44%가 이제 산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 경치도 아주 독특한 게 그래서 산 하나에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고 하루에도 1년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산 하나에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산이 그만큼 높은 산들이 있나 보죠? 그렇죠. 그 높은 산들.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이 K2 봉이라고 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데 예. 이거는 세계적으로는 역시 K2 봉인데 예. 이 중국에서는 차오끌리 봉이라고 불러요. 차오걸리. 예, 그렇죠. 차오끌리라고 이래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해발 8,600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장하고 이제 파키스탄을 국경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들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강, 온천, 빙하 이런 게 많았어요. 산에 오르면 이제 사막, 그다음에 오아시스, 구름과 황야, 뭐 초원, 산림 뭐 이런 것이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초원지대를 가다 보면은 야생화가 무성하고요. 소와 양이 무리를 지어서 거닐어서 뭐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역시 티베트와 더불어서 가장 신비한 땅이다.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위구르족이 뭐 당연히 뭐 제일 많고 이 사람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렇게 투르크계 민족인 이렇게 돌궐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랑 역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 돌궐의 후손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2000년 이상 이곳에 살면서 실크로드 중개 무역을 발전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장은 여행을 하려면 가장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 뭐 사시사철 다 좋지만 예. 여기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불 때가 많습니다. 사막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5월이 되면 신장은 이제 여행의 계절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 보면 200mm도 채 안 되고 여름에는 사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제 섭씨 한 2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많이는 안 올라가네요. 고지대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고지대라서 그렇고 1월에는 이제 영하 한 15도까지 평균 내려가는데 또 이제 보면은 10월 같은 경우는 꽃과 나무가 무성하고 아주 과일이 그냥 아주 풍성하게 나죠. 그래서 이제 봄하고 가을이 이제 황금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전체 면적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얼추 돌아보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 한 달 동안 참 여행을 하면은 그 말씀해 주신 곳들 산 K2에 올라갈 일은 없겠지만 참 여행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만약에 신장을 여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루무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루무치는 어떤 곳이에요? 예, 그 우루무치는 아시아 대륙에서요.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다 이런 거고요. 아시아에서도 정말 한복판에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한복판이라는 그 무슨 일대 지리학적인 그 예. 표지판도 있어요. 예. 참 예리하시네. 그래서 이제 우루무치는 신장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고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신장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예. 그 신장 중부 지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루무치라는 거는 몽고 말인데요. 예.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루무치가요. 그래서 사실은 천산산맥이 신장을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중부를 갖다가 예. 가로지르는데 우루무치는 천산산맥이 북쪽에 있고요. 주변에 산하고 물이 있어가지고 아주 비옥하죠. 그리고 또 햇빛이 많고 그리고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인구는 한 2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한족이 위구르족을 갖다 훨씬 앞질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루무치에 가보면 예. 이게 중국의 다른 대도시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많이 이주시키고 한다더니 요새는 한족이 그렇게 많이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루무치만 하더라도 야 여기가 신장 맞나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무슨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위구르족을 갖다 만날 수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주요 상권이라는 이런 거는 다 한족들이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우루무치 역사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우루무치는 여기가 7세기 무렵 당나라 때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정도호부라는 걸 갖다 이 우루무치에다 세웠고요. 그럼 그거는 북쪽을 정벌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당나라 이후는 좀 힘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이후로 뭐 몽고, 터키 여러 유목 민족들의 쟁탈지가 되었는데 이게 참고로 그 왜 우리가 신장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한자로 쓰면 신강인데 예.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청나라 그다음 걸륭 황제 때 예. 이것이 이 땅이 중국에 그러니까 싸움 끝에 예. 청나라 이걸 차지하죠. 예. 그래서 새롭게 얻은 땅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신강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또 뭐 그 러시아 영토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우루무치의 그 상징적인 거는 뭐냐면 홍산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그래서 이 홍산공원은 뭐냐 하면은 해발 한 1000m도 안 되는데 이게 사암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거나 질 때 산 전체가 붉은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홍산이다. 뭔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도 같고요. 예,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8천만 년 전에 히말라야 산맥이 움직였는데 예.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솟아서
산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르무치를 가서 신장을 여행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그 여행의 갈래들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일단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데 예. 우르무치 주변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갖다 신성하게 얘기지 않습니까? 예. 신장에도 천지가 있습니다. 아, 같은 이름의 연못인가요? 같은 이름의 연못입니다. 예. 우르무치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한 110km 정도 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발 한 2,000m 되는 2,000m에 있는 호수인데요. 수심은 평균 한 100m가 되고요. 그다음 가보셨어요 혹시? 예, 조금 가봤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가봤는데 예. 이게 백두산 천지하고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이게 백두산 천지는 올라가면은 예. 영험하다는 느낌. 어. 그러니까 성스러운 기운이 확 미치는데 유감스럽게도 글쎄 제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장에 있는 천지는 올라가 보니까 예. 이 경치가 아름답네 정도지 신비한 기운, 성스러운 기운은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투르판이라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투르판은 역시 포도로 유명하죠. 아, 그런가요? 예, 여기도 이제 역시 고대 비단길에 예.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그 위치인데요. 여기는 우르무치에서 한 200km 조금 못 미쳐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동쪽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투르판 부근은 역시 고창고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를 막상 제가 가보니까 허벌판에 유적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적에 대한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 옛날에 그러니까 왕성 같은 그러니까 왕의 궁성 같은 이런 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참 대단하기는 대단한데 세월이 더덥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 약간 뭐랄까 좀 이제는 쇠락한 오아시스. 쇠락한 오아시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인상이 좀 남았다는 거는 거기서 입구에서 말을 타고 이제 마차를 타고 안에 그까지 들어가는데 아니 마부가 어찌나 그냥 세계 몽둥이를 갖다가 휘두르는지 아, 말한테요? 말한테요. 그래서 말이 아주 그냥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워버렸어요. 그래 관광객을 많이 태우니까 말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속력을 못 내는데 물론 이제 마부 심정도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일정 시간인데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 선배는 말에게 많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셨군요. 너무 세게 때리니까요. 그래도 뭐 하여튼 그게 참 유감스럽게도 제일 인상이 남습니다. 그래도 참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이 사막의 쇠락한 오아시스 도시, 옛 성터 이런 데는 정말 뭔지 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 투르판에 그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그 화염산이 거기 있다면서요? 그렇죠. 화염산은 이제 생김새가 예. 마치 화염 불꽃이 막 올라가는 듯한 그런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역시 길이가 100km 엄청나게 기네요. 그죠? 그다음에 폭은 한 10km가 되는데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다음에 새도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 풀이 없고 동물이 없어서 새도 지나지 않는. 그래서 그걸 민둥산이죠. 예. 그 해발 한 500m 정도. 제일 높은 데가 한 해발 800m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왜냐하면 하면은 한여름에 햇빛이 비치면은 예. 사암이거든요. 산 전체가.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홍산고원처럼 산 전체가 빛을 내면서 마치 화염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화염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손오공이 나오는 지금 소설 서유기에도 이 화염산이 나옵니다. 손오공이 삼장법사하고 함께 서역으로 향할 때 요게 방해로 불이 타고 있는 이곳을 갖다 못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손오공이 그걸 갖다 파초선 예. 그러니까 뭐 큰 부채를 갖다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빌려왔는지 뭐 뺏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49번을 붙이니까 화염이 꺼졌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서유기 소설보다도 소설은 굉장히 짧은 버전으로 어린이용으로 읽어서 큰 감명 없었는데 대만에서 나온 극화 형식으로 된 서유기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그 동영화로 된 만화 스타일의 작품이었는데 아주 멋있었는데 거기서 그 파초선이라는 것의 생김새가 굉장히 특이하고 일단 아주 크고 그래서 사실 저는 서유기 하면은 딴 것보다 파초선이 가장 많이 그래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게 이 화염산이 정말 생긴 게 불타는 산처럼 생겼군요. 그렇죠. 근데 투르판에 또 뭐 중국 3대 공사라는 지하 우물도 있다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예, 이게 투르판이라는 게 원래 위구르어로 말하면 움푹 들어간 땅이다 이런 거죠.
분지인가 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발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이 이제 이곳을 오아시스로 만들어 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막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설산에서 눈 녹은 물을 갖다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산에 눈 녹은 물을 갖다 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 지하에 긴 수로를 만들었죠. 그걸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옛날에 만들었죠. 이게 한 2000년 됩니다. 이게. 와. 그래서 이제 지하에 수로를 갖다가 만들면은 역시 물의 정발을 막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지형을 따라 가지고 물이 저절로 마을까지 30km, 40km까지 쭉 이제 이어져 가지고 해서 이제 관계 농사를 짓는데 이런 관계 수로를 갖다 카레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1000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와. 이걸 갖다 운하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놓거든요. 이게 다 길이를 합치면 3000km. 그럼 이걸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가 그 박물관도 있고 실제로 내려가면은 현장을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그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사람 손, 아이고. 호미 같은 거 아주 간단한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공사가 예. 어렵기로는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하고 예. 그 베이징하고 항주를 잇는 운하, 대운하 예. 그거에 이어 가지고 중국의 3대 공사다. 와. 3대 역사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지하 우물이 없으면 뭐 절대 농사를 짓지를 못하죠.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투르판에서 유명한 포도밭이 있는데 예. 결국 이 포도 농사가 되는 거는 이 카레즈라는 지하 수로 때문에 가능해진 거다. 그 시절부터 이쪽에는 노동력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참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트루판에 유명한 벽화도 있다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여기도 이제 오아시스에 석굴 사원이 있는데요. 베제클리크 예. 천불동 이런 예. 이름을 붙였는데 요 이제 베제클리크라는 거는 뭐냐면 위구르로요. 실내 장식이 아름다운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터키어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같은 돌궐개여서 그런가. 그렇죠. 예. 위구르어라는 예. 게 결국 역시 뭐 다 이어지지 예. 않습니까? 터키어하고 예. 다 이어지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창 고성이 나왔던 6세기 고창국에서 지은 불교의 성지인데 이 아무래도 깎아지른 암벽이 있어가지고 쉽게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러 밑에 내려가 봤는데 석굴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77개인데요. 이 중에 40개 정도가 이제 그나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예전에 그 독일 탐사대가 와가지고 칼과 톱으로 싹싹 다 뜯어가 버렸어요. 여기도 참 그 문화재 약탈의 역사가 있는 곳이군요. 그런데 정작 그 독일 탐험대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열심히 가져갔는데 베를린으로 가져갔는데 예.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유 아까워라. 참 남의 나라 것이지만 굉장히 아깝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 또 보면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예. 예를 들어 불상에 머리를 잘랐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여전히 남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화혁명 당시에는 또 홍위병들이 구 제도를 갖다가 없앤다 해가지고 또 다 때려 부숴가지고 참. 그나마 이 정도 남아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건데. 아니 이게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제가 딸아이하고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불상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가 바뀔 때마다 뭐 때로는 힌두교도들이 와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목이 잘려나간 불상이 많아서 이 불상들은 기본적으로 다 머리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아이가 묻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여기도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사실 예. 그 내용도 뭐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 아주 벽화가 굉장히 실감나게 잘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600년이니까 서기 600년이니까 거의 1400년 전이지 예. 않습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누란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아주 신비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누란 왕국 성토도 신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누란 왕국도 마찬가지로 그 투르판에서 남쪽으로 가면은요. 로프노르라는 호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로프노르라는 호수는 지금 그 죽음의 바다라고 해요. 어. 그리고 노프노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몽고 말인데 예. 이거는 여러 곳에 이제 물이 모인다 음. 이런 거였는데 이게 서기 330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호수에 이제 물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가 오아시스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누란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누란 왕국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4세기 이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의 왕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탐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이 왜 사라졌는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지금으로서는 뭐냐면 역시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예. 물이 말라가지고 호수에 물이 말라가지고 사라졌다는 게 정설이고요. 지금은 이제 큰 소금 바다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소금 사막 같이 되어 소금 사막이기 때문에 완전 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장 그 남쪽 지방은 어떤 명승지나 관광지가 있나요? 예. 그래 신장 위구르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우루무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에어리어가 되고요. 예. 그 밑에가 남강, 예. 신장의 남쪽이라는 뜻이죠. 그 그다음에가 북강, 예. 그러니까 신장의 북쪽이라는 예. 뜻이죠. 그다음에 천산중로라고 해가지고 우루무치의 서쪽에 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역시 남강, 예. 신장의 남쪽 지방을 말씀하는 건데 여기도 대충 둘러보는데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아, 멀기만 해. 휴가를 길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루무치에서 예. 시작하면은 쿠차, 카스, 호탄, 이제 허텐이라 중국말로 예.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막, 협곡, 그다음에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구르족의 이제 풍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루무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족들이 위구르족보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장의 남쪽 여기는 이제 여전히 위구르족이 많은데 그래서 카스에 가지 않으면 신장에 안 갔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직은 카스는 위구르 사람들한테는 뭐 자존심과 같은 존재다. 예.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남쪽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타클라마칸 예. 사막, 그다음에 타림 분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타클라마칸은 그 위구르로 무슨 뜻인지 모르죠. 모르시죠? 모르죠. 거기는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아 진짜요? 그런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타클라마칸 그 이름이 굉장히 멋있는데 네. 그게 그럼 무서운 뜻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남쪽으로 더 내려와 버리면은 이제 호탄이라는데 예. 허텐이라는 데는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옥이 나는 아하. 옥의 그 유명한 옥의 산지로 이제 유명한 곳이고요. 그럼 신장 북쪽으로 가면은 뭐. 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우루무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그 북강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는 이제 러시아 국경지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는 알타이 산맥이죠. 예, 우리 예, 많이 예. 하는 우랄 알타이 여족에 바로 그 알타이가 그 알타이라는 또 그쪽이군요. 혹시 무슨 예. 뜻인지 모르죠. 모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황금. 아 진짜요? 알타이 산맥에서 실제로 이제 금이 황금이 많이 많이 나와요? 나왔던 겁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알타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신장의 전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막, 오아시스, 초원, 삼림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또 카나스 자연보호구역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 제가 뭐 사진이 있지만 뭐 이걸 갖다 미처 어떻게 보일 수는 없고. 그러게요. 저희 팟캐스트로 어떻게 좀 사진이나 이런 걸 좀 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천산 중로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기 천산산맥이 이제 가운데 길이라는 뜻이죠. 예. 요건 이제 서쪽 그러니까 우루무치로 봐서 이제 서쪽 끝을 말하는데 요쪽 이제 서쪽 끝을 말하는데 예. 여기는 뭐냐면 역시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리 지방이죠. 예. 이리. 그런데 이제 이리라는 거는 사실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유명한데 예. 이게 우유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예. 그래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양대 우유 회사가 있는데 예. 하나가 이리고 예. 하나가 먹리우라고 해가지고 그 먹리우라는 거는 이제 그 뭡니까 내몽고할 때 몽에다가 소우자를 쓰는 게 이제 먹리우고 이리는 그러니까 요 신장 이리 지방 이리를 갖다가 딴 그럼 거예요. 이 지방에는 약간 뭐라 그러나 그 초원처럼 해서 그 목축을 많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기가 좋고 아주 경치가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 브랜드로 이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이리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뭐 이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장에 그럼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수치로 보니까요. 2013년 같은 경우는 국내 관광객이 5천만 명을 넘었어요. 아이고야, 뭐든지 규모가 아무튼 크네요. 그죠? 예. 그래서 관광 수입 같은 경우도 2012년보다 예. 한 20% 가까이 늘었는데요. 예. 여기는 또 경치를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스키, 예. 스케이팅 뭐 이런 거 즐기러 오는 아. 사람들도 많고 해서 뭐 사실은 사시사철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데 이제 2014년 같은 경우는
위구르족의 한족 테러 사건이 또 많이 예, 좀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었죠. 많이 일어났죠. 예. 그 3월에 이제 윈난성 쿤밍에서 테러 사고가 났고, 예, 그땐 좀 놀랐었어요. 쿤밍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하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서도 거기는 좀, 사실은 예. 아무 연관이 없는데 왜 예. 거기서 했는지. 하여튼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도 사고가 일어났고 쭉 일어나 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사실 안전이 불안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죠. 그 2014년 같은 경우는 2013년보다 한 40% 줄었어요. 아, 크게 줄었네요. 예, 그래서 신장이 이제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지금 뭐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근데 들었습니다. 그 위구르족이 뭐 테러라고 이렇게 중국 당국이 많이 이렇게 또 진압도 하고 하지만 사실 위구르족이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분리 독립 움직임은 연원이 뭐고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위구르족 같은 경우는 이제 1933년하고 1944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내전이 한창 항일 전쟁, 예. 항일 전쟁 때문에 예. 일본하고 싸우느라 예. 정신이 없었을 때인데 그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때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번 뭐 1년도 버티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제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신장에서는 한족에 대한 뭐 혐한 정서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뿌리가 깊고 특히 카스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그 당시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반대 운동 이런 것에 중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구르족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가 세웠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 미국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그러죠. 미국이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학자들 같은 경우는 신장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차이니즈 투르키스탄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투르키스탄이다. 투르키스탄이다. 예. 그래서 투르키스탄은 뭐냐? 중세 그 이슬람 작가들이 중앙아시아의 북부와 동부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투르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터키어를. 예. 그러니까 터키를 쓰는 유목민들의 땅이다. 예. 그래서 투르키스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이니즈 투르키스탄.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배하는 뭐 투르키스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보면은 이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 사람들이 새로 얻은 영토를 갖다가 사실 또 일단 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러시아령 투르키스탄하고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청나라가 차지한 중앙아시아 땅을 갖다가 차이니즈 예. 투르키스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신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위구르족으로 대표가 되는 투르크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그렇죠. 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먹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럼 결국은 또 소수민족 문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지금 중국 정부의 지금의 방침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이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예, 이 뭐 저번에 소수민족 그 문제를 얘기할 때도 뭐 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전략이죠. 그래 한쪽으로는 소수민족 포용 정책을 펴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대테러 작전 해가지고 그냥 먼저 번에 테러리스트들 예. 갖다가 사형 집행도 하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 독립운동을 막겠다 이런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러다는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차장? 저는 딱 잘라 말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개발 같은 거를 하게 많이 좀 박차를 가하면서 이 소수민족들이 느끼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좀 그 차별이라든가 좀 그런 거를 중국 정부도 많이 없애주려고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대테러 작전을 통해서 그 분리독립 운동은 아주 강경하게 탄압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사람을 죽이고 탄압을 하는 건 그 주체가 누가 됐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애매한 말일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약간 미국의 대테러전 때 고기 약간 편승하듯이 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쪽의 소수민족들을 다 뭐 알카에다 연계 세력이다 그러고 동투르키스탄 그 분리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테러범으로 몰아서 사실 많이 진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포용 정책이 이제 먹혀 들어갔어야 됐는데 예.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60년이 예. 지나도 여전히 그 위구르족들의 그 한족들에 대한 반감 이것은 사라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가 운영하는 뭐 학교 같은 걸 갖다 문 닫게 해버린다든가 예.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제 라마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식사를 안 하는 예. 예. 그 라마단 같은 데는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 또 많은 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그런 좀 억압이 없지는 않네요. 근데 또 어느 면에서는 그 말씀하신 이슬람교가 운영하는 학교 그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는 계속 뭐 테러리스트의 온상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참 힘들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하셨어요.